억압적인 시대, 금지된 사랑, 그리고 맹세.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영원한 약속. 수십 년간 숨겨진 사랑, 그리고 진실. 죽음마저 초월하는 헌신의 이야기. 초여름의 볕이 김씨 고택의 안채마당에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진흙으로 다진 마당은 정갈했으며 툇마루에는 여린 들꽃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속에서 20살 헤라는 깊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집갈 준비를 위해 연일 바느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얇은 모시 적삼을 입은 몸은 흐르는 땀방울로 축축했지만 바느질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어졌습니다. 바늘이 천을 들고 날 때마다 정교한 자수문양이 새겨졌습니다. 곱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복잡한 감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푸른 산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는 자유로운 구름들이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세상은 그녀에게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엄격한 규율과 예법은 그녀의 삶을 촘촘히 엮어놓은 비단실과 같았습니다. 그 실타래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집은 새로운 실타래에 묶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가씨, 잠시 쉬십시오. 논이라도 감으셔야 합니다. 헤란의 몸종 분이가 차가운 매실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오랜 벗이자 그녀의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유일하게 읽어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분이는 고단한 헤란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헤라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분아. 이 혼례복은 내일 모레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대 부인께서 아가씨의 솜씨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분이는 위로하듯 말했지만 헤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김진한 노련님과의 혼인은 이미 정해진 운명과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약조된 인연이었으나 헤라는 한 번도 김진한의 얼굴에 진정한 설렘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반듯한 사내였습니다. 문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제목이었으나 헤란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대 부인이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헤란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대 부인의 얼굴에는 엄격함과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란의 바느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헤란은 숨을 죽였습니다. 솜씨가 여전합니다. 이만하면 우리 김씨 가문에 들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대 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칭찬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나 규수로서의 마음가짐은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덕을 닦고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것이 혼례 후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헤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부인. 이대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곧되게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심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헤라는 잠시나마 곧되게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분이에게 아무도 모르게 정원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아무도 찾지 않는 고댁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돌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헤라는 돌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한 초여름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감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헤란이 이제껏 보아온 어떤 사내와도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강렬했으며 헤란의 불안한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백은 여느 사대부자재와는 다른 거친 야생마 같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헤란의 심장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답답함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강렬한 설렘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헤란을 향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혼자 계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헤란의 귓가에는 세상 모든 소리를 덮어버릴 듯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헤란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이 고택에 잠시 머무를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이 헤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이름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택에 머무신다니요? 도윤은 정원 너머의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잃어 잠시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헤란의 마음을 뒤흔드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란은 도윤에게서 김진한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하면서도 위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열매처럼 달콤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감정이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헤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초면에 신뢰했습니다. 허나 그대의 눈빛에서 깊은 시름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리도 짓누르고 있습니까? 헤라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 멀리서 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어디 계십니까? 헤라는 화들짝 놀라 도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대 부인께서 헤란을 찾으신다는 전언이었습니다. 현실의 차가운 벽이 다시 그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헤라는 급히 몸을 돌려 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모습은 감나무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헤란의 마음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택 안으로 돌아오면서도 정원에서 마주쳤던 그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의 그림자이자 금지된 설렘의 씨앗이었습니다. 고요했던 고택의 삶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여름밤 김씨 고택의 정원에는 매미 소리가 낮게 깔려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달빛은 초여름보다 더욱 익숙한 빛깔로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고 헤라는 그 빛 아래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이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밤마다 만났습니다. 담장 아래 작은 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만이 그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암시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헤라는 그의 발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이제는 헤란을 향한 애틋함과 연모의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헤란의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헤란 아가씨.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달빛에 실려 헤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헤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으나 이미 그의 손을 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도윤님.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 정원에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헤라는 도윤에게 김진환과의 혼례가 다가올수록 더욱 깊어지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고뇌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보듬었습니다. 그는 헤란이 처한 현실의 벽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되었기에 더욱 간절하고 뜨거워졌습니다. 고택의 엄격한 규율과 예법은 마치 그들의 사랑을 가두려는 단단한 껍질 같았지만 달빛 아래에서 그 껍질은 부서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은 마치 하늘에 걸린 은쟁반처럼 휘영청 밝았습니다. 헤란과 도윤은 정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비녀는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헤란 아가씨, 이 은비녀는 저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도윤은 은비녀를 헤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세상의 달빛처럼 영원할 것이나 세상은 그 빛을 시기할 것입니다. 허나 이 비녀는 제가 아가씨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슬픈 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의 눈에서 깊은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더윤님, 어찌 그리 슬픈 말씀을 하십니까? 혹여 제가 아가씨의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게 된다면 그때 이 비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가씨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저 세상에 이 비녀와 함께 잠들 수 있도록 저의 수의를 짜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옷을 아가씨의 고운 손으로 지어주신다면 저는 죽어서도 아가씨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비장한 부탁에 헤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허나 만약 그리 되더라도 저는 당신의 마지막 옷을 제 손으로 직접 지어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저의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헤란에게 품속에서 접힌 서신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제가 보낸 사람이 곧 아가씨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어주십시오. 그는 헤란의 손을 잡고 깊은 눈빛을 보낸 후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가까워졌고 헤란은 서신을 품에 숨기고 은비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택은 비극적인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택에 잠시 의탁했던 도윤이라는 사내가 어젯밤 정원을 나서다 의문의 사내들에게 습격을 당하여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처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두고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방에 홀로 앉아 숨죽여 울었습니다. 품속의 은비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남긴 서신을 펼치자 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그 사내가 누구였기에 이토록 상심하십니까? 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헤라는 붉어진 눈으로 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아, 나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나의 이 손으로 그분을 위한 수의를 지어드릴 것입니다. 헤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단단한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닌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달빛 차례에서 맺은 영원한 맹세를 자신의 일생을 바쳐 이행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고택의 밤은 깊었지만 헤란의 마음속에는 비극적인 사랑과 함께 새로운 다짐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진한 도련님과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헤라는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먹물을 머금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혼례식 내내 헤란의 눈빛은 공허했고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된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형처럼 움직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도 헤라는 홀로 외딴 섬에 갇힌 듯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나 헤란의 일상은 변함없는 엄격한 규율과 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씨고택의 안채는 넓고 고즈넉했지만 헤란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대 부인은 헤란의 모든 행동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헤란은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흐트러짐 없이 정숙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진하는 여전히 자애롭고 현명한 사내였으나 헤란의 마음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 안주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하였지만 그들은 부부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먼 친척과 같았습니다. 깊은 밤 김진한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나면 헤라는 홀모 남아 밀려드는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고택의 구석진 곳을 거닐던 헤라는 오래도록 잠겨있던 다락방 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둑하고 좁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으나 헤란에게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헤라는 이대 부인에게 여쭙지도 않은 채 다락방을 몰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낡은 살림들을 옮겨내자 비좁지만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다락방 한편에는 오래된 배틀이 부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다 버린 듯한 그 배틀은 헤란의 눈에 마치 자신의 처지와 닮은 듯 서글프게 비쳤습니다. 헤란은 분이를 시켜 시장에서 작은 배틀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몸종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헤란의 단단한 눈빛에 더 묻지 않고 명에 따랐습니다. 또한 헤란은 최고급 비단실을 몰래 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달빛 비단이라 불리는 은은한 광채를 지닌 귀한 실이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결혼 후 급작스러운 변화와 비밀스러운 행동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주이나 씨의 깊은 상실감을 보았기에 차마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헤란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든 식구가 잠든 고택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출 때 헤라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헤라는 배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비단실이 그녀의 손끝에 닿자 도윤과의 마지막 맹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남긴 서신과 은비녀를 품에 품고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배틀의 이음새가 삐걱거리고 북이 날아다니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스륵스륵 탁, 스륵스륵 탁. 어둠 속에 울리는 배틀 소리는 헤란의 비밀스러운 다짐을 세상에 알리는 듯 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으나 헤란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비단실은 그녀의 눈물과 함께 천천히 옷감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도윤에 대한 그리움과 비통함은 배틀 위에서 오롯이 사랑과 헌신의 비단으로 다시 태어나는 듯 했습니다. 몇 주가 흐르자 헤란의 얼굴에는 핏기 없는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낮에는 정숙한 며느리로, 밤에는 비밀스러운 직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은 그녀를 점차 지치게 했습니다. 분이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헤란을 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낮이면 헤란은 늘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 깊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를 보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택의 밤은 헤란의 비밀을 감싸하는 채 배틀 소리와 함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단순한 고뇌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씨 고택의 돌담은 더욱 깊은 이끼를 품었으며 계절은 수십 번 바뀌어 갔습니다. 초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고택의 기와를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다락방 창호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찬 기운은 헤란의 마른 몸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흰 머리카락이 희끗하고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늘고 창백한 손은 오랜 세월 배틀을 놀린 탓에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다락방 안은 여전히 헤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낡은 등불 아래 배틀 위에는 달빛 비단 수위가 거의 그 형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처럼 반짝이는 비단은 한 올 한 올 헤란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듯했습니다. 수인은
헤란의 젊은 날의 애절한 맹세와 수십 년간 이어진 고독한 헌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위를 매만지는 손길이 때로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때로는 가슴 저미는 듯 아련했습니다. 스륵 스륵 탁 스륵 스륵 탁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온 배틀 소리는 이제 헤란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인 양 고요한 고택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려지고 손은 떨렸지만 한 올 한 올 엮어나가는 비단실에서 도윤의 온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품속에는 여전히 빛바랜 서신과 은비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세월과 함께 닳아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억만은 선명한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김진하는 여전히 그 고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으나 헤란과의 사이에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존재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시선 속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헤란을 아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비밀과 고독은 결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헤란은 그저 정숙한 김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고 진아는 그 모습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 지붕 아래 있었으나 마치 다른 우주를 살아가는 듯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초저녁 분이가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녀 또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헤란을 향한 충성심과 연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 쉬십시오. 몸이 나만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마른 손에 따뜻한 대추차를 쥐어 주었습니다. 헤란은 찻잔을 받아들었으나 시선은 여전히 배틀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분아.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헤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헤란의 헌신적인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분이는 헤란의 유일한 비밀의 증인이자 조력자였습니다. 분이는 헤란이 짜는 비단 수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된 수의는 생명력이 느껴질 정도로 고귀한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비단이 아닌 한 여인의 일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녀의 헌신을 응원했습니다. 고택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다락방에는 차가운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헤란은 그 빛을 받아 비단 수위의 마지막 올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에서 나온 비단실은 도윤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자 긴 세월을 버텨온 자신의 삶의 증표였습니다. 고독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달빛 비단은 그녀의 지친 영혼에 위안을 주며 차가운 초겨울 밤을 더욱 깊게 물들였습니다. 헤라는 온몸의 기력을 쥐어짜는 듯 뱃을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그녀의 삶도 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한겨울 공기가
김씨 고택 다락방을 휘감았습니다. 장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헤란의 여윈 몸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깊어진 주름 사이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녀의 지친 세월을 말해주었습니다. 헤라는 배틀 앞에 앉아 마지막 비단오를 엮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흐려진 눈은 실오라기를 좇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 도윤을 향한 변치 않는 맹세의 의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스륵스륵 탁. 오랜 세월 그녀의 동반자였던 배틀 소리는 이제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헤라는 온몸의 기력을 쥐어짜는 듯 갈고리처럼 굽은 손으로 북을 밀었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왔고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맴돌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 그녀의 정신은 아스라이 멀어진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아직 젊었던 시절 이대 부인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도 겨울의 초입이었고 다락방에서 몰래 비단을 짜던 그녀는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고운 비단실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바람에 휩쓸려 다락방 문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헤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이대 부인이 차분한 걸음으로 김씨 고택 안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눈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는 듯했습니다. 헤라는 저 멀리서 이대 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대 부인의 발걸음이 헤란의 방 근처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이대 부인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의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람에 굴러온 듯한 손톱만한 은은한 빛을 띠는 낯선 비단 조각이 이대 부인의 더선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란이 짜던 달빛 비단의 끝자락이었음을 헤란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대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비단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미한 의심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고택의 여인이라면 마땅히 집안일을 돌보고 규율을 지켜야 할 터인데 며느리의 방 근처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비단 조각은 이대 부인의 엄격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 작은 비단 조각을 주워 올렸습니다. 비단은 손바닥 안에서 소리 없이 번득였습니다. 이대 부인은 그 비단 조각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품속에 깊이 갈무리하였습니다. 헤라는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도윤과의 맹세가, 그 모든 헌신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대 부인의 그림자는 헤란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헤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직접적으로 물은 적이 없었으나 그 침묵과 서늘한 시선이야말로 헤란에게는 가장 가혹한 감시였습니다. 헤란은 그 이후로 이대 부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단 조각은 이대 부인의 손에서 빛을 잃었지만 헤란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빛바래지 않는 불안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과거의 섬뜩한 기억이 헤란의 의식을 다시 현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낡은 등불 아래 달빛 비단 수위는 이제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손끝에는 기력이 사라지고 눈앞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과거 이대 부인의 그림자가 현재의 차가운 다락방에도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혹여라도 드러날까 하는 불안감은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락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분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분이는 헤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깊은 걱정으로 일렁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씨,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파리하십니다. 분이는 헤란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헤란의 손은 차가웠고 마치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분아. 그저 잠시 지난 생각이 스쳤을 뿐이다. 헤라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으나 그 모습은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헤란의 곁에 앉아 마른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분이는 헤란이 밤마다 몰래 배틀을 놀릴 때마다 혹여 헤란의 비밀이 들킬까 노심초사했던 지난 세월을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대 부인의 매서운 감시는 분이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헤란은 다시 배틀로 손을 뻗었습니다. 수위는 이제 한두 올만 더 엮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대 부인이 발견했던 그 빛바랜 비단 조각이 마치 자신의 목을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비밀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독한 헌신의 결실이 이토록 위태로운 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시선으로 다락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언제든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겨울의 고택은 더욱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헤란의 마지막 작업은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불안 속에서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과연 헤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비밀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요한 고택에 흐르는 긴장감은 한 올 한 올 엮여진 비단실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은 가시고 이른 봄의 온기가 고택을 감싸 안았습니다. 헤라는 김씨 고택 다락방의 낡은 배틀 앞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뼈마디 굵은 손은 차가운 배틀 위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인 주름진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달빛 비단 수위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은은한 빛을 머금은 비단은 헤란의 일생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 고결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헤란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올의 실을 잡았습니다. 그 한 올이 비단에 엮이는 순간 도윤과의 아득했던 맹세가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시기와 감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랑, 그 숭고한 약속이 마침내 눈앞에 형상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스치는 미미한 소리만이 고요한 다락방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실이 엮이고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수인은 비로소 완벽한 모습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헤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벅찬 감격이자 긴 고난의 세월을 견뎌낸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시, 마침내 다락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녀 역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헤란을 향한 걱정은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분이의 눈은 완성된 수위와 헤란의 쇠약해진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헤란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 마쳤다네. 이제 그이에게로 갈 준비가 되었네. 헤란은 기력을 다한 듯 힘없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헤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헤란은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수의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빛바랜 은비녀와 도윤의 비밀 서심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헤라는 남은 기력을 다해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 서신과 은비녀를 수의 안감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촘촘하게 꿰매어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단단히 숨겼습니다. 마치 도윤과의 모든 비밀과 사랑을 그 안에 봉인하려는 듯했습니다. 분이 이것을 저 괴짝에 넣어 숨겨주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헤라는 낡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괴짝은 다락방 한 구석 먼지 쌓인 이불 더미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간곡한 눈빛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수의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헤란의 지시에 따라 낡은 괴짝 안에 조심스럽게 감추었습니다. 괴짝의 뚜껑이 닫히는 순간 헤란의 일생에 걸친 비밀 또한 그 안으로 잠기는 듯 했습니다. 헤란은 분이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 내 마지막 부탁이네. 이 비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네. 영원히 깊은 곳에 묻어두게. 혹여 누군가 찾으려 해도 맹세코 발설해서는 안 되네. 그 누구에게도 이 비단에 얽힌 내 사연을 말해서는 아니 되네. 맹세해주게. 헤란의 눈은 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헤란의 모든 고통과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그리하겠습니다. 아씨의 뜻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내겠습니다. 분이는 흐느끼며 맹세했습니다. 헤라는 분이의 굳은 맹세에 안도하는 듯 미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이는 쇠약해진 헤란을 부축하여 다락방을 내려와 헤란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헤란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이른 봄의 나른한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헤란의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 하늘을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분이는 차갑게 식어가는 헤란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헤란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홀로 남겨진 비밀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김씨고택은 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이른 봄볕이 먼지 앉은 대청마루에 잔잔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마침내 고택의 정적이 깨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헤란의 친손녀 윤서가 고택의 문에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혔던 고택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깊은 고심 끝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헤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문의 역사는 윤서에게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어쩌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마주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택의 공기는 차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꽃향기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아득한 그리움을 자아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안채 마루에 발을 들였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가구들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낡은 장롱과 서한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윤서는 묵묵히 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고택 깊숙한 곳 안채에 작은 쪽문 뒤에 숨겨진 좁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가팔랐습니다. 이곳에 오래된 바락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그곳으로 통하는 문을 마주하니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윤서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마다 따라붙었습니다. 다락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녹슨 빗장을 힘껏 밀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귀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닫혀있던 어둠이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공기 속으로 희미한 바깥의 빛이 스며들어 방 안의 실루엣들을 드러냈습니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희미한 햇살은 거미줄 사이로 부유하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 더미 아래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검고 투박한 괴짝에 닿았습니다. 다른 가구들과 달리 괴짝은 유난히 깊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둔 듯한 모습에 윤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윤서는 괴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자 오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나무 괴짝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괴짝의 잠금새는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고
뚜껑은 힘없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잊힌 시간의 문을 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은 어두웠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에 윤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부드러운 비단천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천을 걷어냈습니다. 순간 다락방을 가득 채우던 어둠 속에서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색깔의 비단 수이였습니다. 비단은 희미한 푸른빛과 은은한 은백색이 오묘하게 섞여 있었고 그 질감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섬세해 보였습니다. 햇살이 비단에 닿자 수위의 실크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반짝이며 다채로운 빛깔을 뿜어냈습니다. 윤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위에는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짜인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섬세한 자수는 하늘을 나는 구름처럼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비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촉감 속에서도 왠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운 비단은 윤서가 일생에 걸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의 눈은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미스터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토록 귀한 비단 수의가 어째서 이렇게 깊은 다락방 괴짝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수의는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비단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헤란의 깊은 사랑과 고독한 헌신, 그리고 지켜야만 했던 비밀의 무게를 묵묵히 이야기해주는 듯했습니다. 윤서는 수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이 이곳에 이 비단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 빛나는 수의가 자신에게 어떤 진실을 속삭여줄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비단이 김씨고택의 가장 깊은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윤서는 달빛 비단 수의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의 퀴퀴한 냄새 대신 방 안은 오래된 나무 향과 차분한 햇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의를 넓은 상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는 비단은 고요한 방 안에서 더욱 신비로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윤서는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엮인 비단실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고된 숨결과 한 맺힌 염원이 이 비단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수위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안감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미세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헤란이 수십 년간 혼자 씨름하며 짠 이 비단 수의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이 안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비단 안감에 얇은 봉제선을 더듬었습니다. 숨겨진 주머니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실밥은 섬세했고 윤서는 손톱으로 봉제선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침내 실밥이 풀리고 작은 주머니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윤서는 그 안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가느다란 물건 하나와 빛바랜 종이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먼저 은빛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섬세하게 세공된 은비녀였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빛을 발하는 은비녀는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고고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녀의 한쪽 끝에는 작고 흐릿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오랜 마모로 인해 선명하게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 비녀가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빛바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혀 있었고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가장자리가 해지고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종이 위에는 옛 글씨로 쓴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한 글씨체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사랑 헤란에게 세상의 모든 달빛이 사라진다 하여도 그대와 나의 맹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비녀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할 증표가 되기를 바라며 내가 떠난 후에도 그대가 이 비단에 우리의 시간을 새겨주오. 세상은 우리의 빛을 시기할지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그대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시오. 나의 영원한 달빛이여. 비밀 서신의 내용을 확인한 윤서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절절한 사랑과 비극적인 이별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세상의 달빛처럼 영원할 것이나 세상은 그 빛을 시기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 윤서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서신은 할머니 헤란의 젊은 시절, 감히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던 애틋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비녀는 그 사랑의 맹세를 기억할 약조였던 것입니다. 윤서는 서신을 다시 읽고 은비녀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그토록 은밀하고 고독하게 이 수의를 짜야만 했는지, 왜 이토록 귀한 비단이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이 수의는 단순한 장례복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피해 감춰야만 했던 한 여인의 영원한 사랑과 헌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이토록 귀한 비단이 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다락방 괴짝에 숨겨져야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격한 사대부 가문에서 시어머니의 매서운 감시 아래 할머니가 이 비단을 짜기 위해 얼마나 뼈를 깎는 두려움과 고독을 견뎌야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비단 수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밤낮 없이 배틀에 앉아 한 올 한 올 시실과 날씨를 엮어나갔을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을 비단 조각들, 행여나 작은 자투리 비단 조각 하나라도 들킬세라 가슴 졸였을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작업, 그리고 그것이 남긴 흔적들은 할머니를
평생 끔찍한 감시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헤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을지 윤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규율과 금지된 사랑 사이에서 평생을 고뇌하며 오직 달빛 아래에서만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비단에 수놓아야 했던 할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에 윤서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수희의 영롱한 빛깔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썼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윤서는 수희와 은비녀 그리고 서신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윤서의 마음은 할머니의 숨겨진 세상과 마침내 깊은 연결을 이루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잊힌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서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택에 스며드는 여린 햇살 아래 윤서는 분이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할머니의 숨겨진 삶의 전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고택에서 멀지 않은 숲길을 따라 얼마쯤 걷자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고즈넉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푸르게 덮여 있었고 낡은 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삐걱거리는 작은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었고 텃밭에는 시든 채소들이 겨울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알리자 삐그덕 소리와 함께 초가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으나 깊은 슬픔과 고단함이 어린 채 윤서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윤서입니다. 헤란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분이의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올 사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윤서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윤서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 몇 개와 낡은 이부자리가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앉아 분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쳐들어와 분이의 백발 위에 은빛을 뿌렸습니다. 윤서는 품속에서 은비녀와 빛바랜 서신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고댁 다락방에 있던 수희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사랑과 평생에 걸친 헌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은비녀와 서신을 분이 앞에 내보였습니다. 분이의 늙은 손이 서신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셨군요. 헤란 아가씨의 고독한 삶을. 분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눈을 뜨자 그녀의 시선은 먼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청령 가련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달빛을 품으려 했으나 세상은 그 빛을 시기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리 비극적으로 떠나신 후 아가씨는 밤낮으로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함에 잠 못 이루시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밤이 깊어질수록 배틀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아가씨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함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분이의 증언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가느다란 어깨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감히 아가씨께 무슨 비단인지 여쭙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차를 다려드리거나 지친 봄을 잠시라도 뉘게 할 방도를 찾을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헤란의 은밀한 작업을 묵묵히 지켜보며 의구심을 키웠던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들리는 배틀 소리와 헤란의 깊어지는 피로를 걱정했지만 그 이유를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란의 눈빛과 결연한 태도에서 이 작업이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 부인께서 아가씨 방 근처에서 낯선 비단 조각을 발견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서늘한 눈초리로 아가씨를 옥죄셨습니다. 직접 묻지는 않으셨으나 그 매서운 감시 속에서 아가씨는 들킬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가씨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더욱 아가씨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혹여 이대 부인 께서 다시 아가씨를 의심하실까봐 배틀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틈을 막고 아가씨의 작업으로 생겨난 자투리 비단들을 몰래 치웠습니다. 분이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두려움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대 부인이 발견했던 비단 조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분이의 헌신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헤란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가씨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비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할 단 한 사람에게만. 저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 비단은 단순한 수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의 영원한 사랑이자 잃어버린 도련님과의 마지막 맹세였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아가씨는 오직 그 비단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의 무게, 그리고 헤란을 향한 깊은 연민과 경외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분이의 늙고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그 손에서 윤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고독한 삶을 함께 지켜본 분이의 증언은 윤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문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비로소 헤란의 이야기는 완전한 모습으로 윤서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의 증언이었습니다. 분이의 초가집을 나선 윤서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고택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며 방 안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윤서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은비녀와 빛바랜 서신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분이의 증언이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할머니 헤란의 삶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고독을 견뎌내며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지켜낸 한 여인의 처절하면서도 숭고한 예술혼이자 삶을 초월한 헌신의 기록이었습니다. 윤서는 은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할머니 헤란이 감내했던 고독한 시간들의 무게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비녀는 도윤과의 영원한 맹세를 상징했으며 동시에 헤란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스러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윤서는 서신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 도윤의 서체는 여전히 강렬한 슬픔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세상의 달빛처럼 영원할 것이나 세상은 그 빛을 시기할 것입니다. 도윤의 예언과도 같았던 이 한 문장은 할머니 헤란의 일생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했고 헤란은 그 시기와 비난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켜야 했습니다. 헤란은 유교적 규율이 엄격한 시대에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금지된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 후에도 그녀는 결코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과 예술혼을 달빛 비단 수위에 한 올 한 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자신의 진심을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섬세하게 짜넣은 그녀만의 언어였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스며든 헤란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깊은 사랑은 수희를 영원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얼마나 굳건한 의지로 그 작업을 이어나갔을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대 부인의 의심과 압박 속에서도 밤늦도록 홀로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던 헤란의 모습이 눈앞에 선연히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의 고독과 두려움, 그럼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헤란의 내면은 윤서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헤란의 삶은 윤서에게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헌신은 단순히 타인에게 복종하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일 수도 있음을 말입니다. 헤라는 세상의 눈을 피해 자신의 사랑을 수위에 담아냄으로써 스스로에게 충실했고 자신의 예술혼을 완성했습니다. 그 수위는 죽은 이를 위한 옷이 아니라 살아있는 헤란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침묵의 절규이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마지막 증표였습니다. 윤서는 달빛 비단 수위가 놓인 작은 전시 공간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수위는 이제 더 이상 한 여인의 슬픈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윤서에게 전해진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수의를 짰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았고 사회적 금기를 넘어 예술로 승화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억압받았던 삶 속에서 피어난 자유로운 영혼의 외침이었고, 진정한 사랑과 예술혼이 시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것은 헤란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세상에 알릴 윤서의 새로운 맹세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앉아 빛바랜 서신과 은비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할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예술혼을 오롯이 자신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헤란의 침묵을 깨고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며칠을 흘렀습니다. 김씨 고택의 안채 한쪽 옛 창고를 개조하여 임시 보존 처리실로 꾸며진 공간에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고택의 구석이었지만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가져온 특수 등불이 달빛 비란 수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위는 특별히 제작된 유리 진열장 안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그 섬세한 한 올 한 올이 윤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서의 마음 속에는 분이의 마지막 증언이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헤란이 숨을 거두기 전 이 비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그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그 말의 무게와 함께 숨겨진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금지된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마음, 고독한 투쟁의 흔적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일생과 도윤의 서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숭고한 예술혼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지금, 윤서는 그 유언을 다르게 해석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헤라는 유교적 규율이 엄격했던 시대 자신의 진실한 사랑이 세상의 시기와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비단은 세상의 눈을 피해 오직 자신만의 진실을 담는 그릇이어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멸시받고 비난받을 사랑의 흔적이 아닌 순수하고 오롯한 예술혼과 꺾이지 않는 헌신의 상징으로서 비단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겪었던 고통과 비극이 아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영원성을 오롯이 기억해달라는 깊은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헤라는 세상이 자신의 비단을 오해하기보다 차라리 감춰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윤서는 유리병 너머의 수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희는 그저 한 여인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살았던 여인의 모든 것이 담긴 유일한 기록이었고, 달빛처럼 은밀하게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사랑의 서약이자 예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만약 그 비단이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는다면 헤란의 침묵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위대한 헌신은 세상에 알려질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자신이 헤란의 유언을 단순히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넘어 그 깊은 속뜻을 헤아려 할머니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헤란의 유언은 그 시대의 고통스러운 제약 속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윤서는 헤란의 비단이 시대를 초월하여 존중받아야 할 예술 작품임을 알았습니다. 그 비단은 헤란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녀의 사랑을 증명하며 그녀의 예술혼을 영원히 기릴 것입니다. 윤서는 이 비단을 세상에 알리되 그 과정에서 헤란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수희의 전시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금지된 사랑의 비극으로 포장하여 세상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할머니의 뜻을 제대로 기리는 것이 아닐 터였습니다. 대신 헤란의 삶과 비단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당시 시대적 배경이 한 여인에게 드리웠던 그림자와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을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위를 통해 한 개인의 사랑을 넘어 전통과 교율 속에서 피어난 예술혼과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해야 했습니다. 보존 처리 전문가 몇 명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섬세한 도구들을 정돈하고 수위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비단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지만 헤란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자추는 여전히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윤서는 전문가들이 달빛 비단 수위를 정성껏 다루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위의 한 올 한 올이 조심스럽게 보강되고 색이 바랜 부분이 원래의 영롱함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비단은 더 이상 숨겨진 채 어둠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정성스러운 보존 처리를 거쳐 세상에 나아가 긴 세월을 뛰어넘어 헤란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녀의 예술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헤란이 생전에 얻지 못했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어쩌면 헤라는 자신의 비단이 영원히 달빛처럼 비밀스러운 곳에 머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 비밀을 깨는 것이 아니라 비밀 속에 갇혀있던 빛을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헤란이 진정으로 원했던 영원한 사랑의 증언, 그리고 예술혼의 승화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보존 처리실을 가득 채운 고요한 공기 속에서 달빛 비단 수위는 비로소 긴 침묵을 깨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윤서는 그 앞에서 할머니의 위대한 유산을 지켜낼 자신의 역할에 대한 굳건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김씨 고택의 안채의 깊숙한 곳, 예부터 손님을 맞이하던 작은 사랑채가 새로운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윤서의 노력과 전문가들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그곳은 이제 영원한 사랑의 빛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유리병 너머의 달빛 비단 수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존 처리를 마친 수위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한 올 한 올에 서린 헤란 할머니의 간절함과 예술혼이 이제는 숨김없이 세상의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은 화려함보다는 고요한 품격을 강조했습니다. 낮은 조명은 오직 수위에만 은은하게 비쳐 그 신비로운 빛깔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당시 시대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고문서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헤란 할머니와 도윤님의 서신 일부가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신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할지라도 진실한 사랑은 달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도윤님의 예언적 발언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헤란 할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유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오해와 비난으로부터 자신의 순수한 사랑과 예술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패였음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할머니의 그 깊은 염원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랑과 예술이 마침내 세상에 인정받기를 바라는 또 다른 소망을 읽어냈습니다. 수위가 감춰져야만 했던 시대의 비극을 넘어 이제는 영원한 가치로서 당당히 빛나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전시 공간의 중앙에는 헤란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은비녀가, 그리고 도윤님의 비밀 서신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은비녀는 두 사람의 변치 않는 맹세를 상징하며, 서신은 그 맹세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표들이 달빛 비단 수위와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의 위대함과 한 여인의 예술혼에 대한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서는 벽면에 걸린 자신이 직접 쓴 작은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헤란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의 엄혹한 규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사랑,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바쳐 완성한 예술의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단 한 올 한 올에 헤란 할머니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도윤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스며들어 있음을,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헌신이었음을 윤서는 담담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작은 전시 공간은 단순한 유품 전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헤란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목소리이자 사랑의 힘이 시대를 초월하여 얼마나 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갈등과 오해는 이제 이곳에서 진정한 이해와 감동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헤란 할머니의 비단이 금지된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재평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독한 삶을 이해하고 그 유산을 세상에 알리는 이 모든 과정은 윤서 자신에게도 커다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때로는 침묵 속에 가장 위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할머니의 예술혼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계승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나지막이 고택의 지붕선이 펼쳐졌습니다. 그 위로 떠오른 달은 여전히 변함없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혜란 할머니와 도윤님의 사랑이 그러하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달빛 비단 수위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 아래 당당하고 아름답게 영원한 사랑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전시 공간을 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수위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달빛 비단 수인은 기나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온전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윤서의 마음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한 고요한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사랑과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영원한 사랑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